안녕하세요. 하다스터디 국어과 예쌤입니다. 저희 독해력 진단 테스트에서 과학지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과학지문 중에서 달의 문화적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설명하면서 태양과 비교하며 태양과 달리 모양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대응이 되고 동시에 자연의 법칙성을 지닌 천체로서 추상적인 자연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우주를 통할함에 따라 이런 달의 구체성 때문에 종교적 대상이나 문화적 기호로 이런 달을 사용한다라고 달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달의 특성을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겉보기 모양, 크기, 만류인력과 기조력을 설명하면서 이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거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히 만류인력과 기조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질량에 비례하긴 하지만 만류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기조력은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면서 기조력이 거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태양보다 가깝기 때문에 달의 기조력이 태양보다 크다라고 하는 내용을 잡아주셨어야 했어요. 거리가 생각에 많이 남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달이 어떻게 생성되냐라고 했을 때 포획설, 동시생성설, 분리설, 거대충돌설 이런 식으로 이론을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이론이 부정당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잡아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지금 널리 인정받고 있는 거대충돌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앞서 부정당했던 이론들과 달리 거대충돌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나열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증거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거대충돌설도 아직 인정을 받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번. 천체로서의 달이 가진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했냐라고 했을 때 키워드는 달이 가진 특성을 구체화, 자, 그 다음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천체로서 달이 가진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묻고 답하냐라고 했을 때 달이 가진 특성이 나왔던 문단은 세 번째 문단이었는데 묻고 답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문단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달이 가진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닌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달이 종교적 대상으로 사용된 이유는 인간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종교적 대상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단을 살펴보시면 이 문단에서는 이제 구체성을 언급을 하면서 순환적인 생성법칙에 지배되는 우주 모든 영역을 달이 통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 대상이나 다양한 문화적 기호로 사용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 때문은 바로 앞에 나온 우주의 모든 영역을 통할하기 때문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적 대상으로 사용된 이유가 인간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영역을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3단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부터 리을까지 달 생성 가설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읽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14번 같은 경우 디귿 분리설을 지지하는 근거 중 일부는 포획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자, 네 번째 문단에서 우리 나눠서 이 이론들을 살펴봐 줬어야 됐는데 이 이론들의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읽었다라고 하면 자, 이 니은부터 리을까지 동시생성설, 그 다음 분리설, 그 다음 거대충돌설 같은 경우에는 지구물질과 달물질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론이고 즉 기억 포획설만 지구물질과 달물질이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론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라고 하는 건 지구물질과 달물질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일 텐데 기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는데 자, 보기를 볼 때는 지문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딱 보자마자
우리 지문에서 거리 얘기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봤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에 있을 때는 겉보기 지름이 커져서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고, 원지점에 있을 때는 그만일식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지점 같은 경우에는 근지점과 다르게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겉보기 지름이 작아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작게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읽으셨어야 됐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원지점에 있을 때 보다 기조력이 크겠군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뭐 보다 라고 하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지점에다가 부등호를 열어주고, 근지점이 기조력이 더 크냐고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체크를 해주고, 자, 기조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럼 근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더 가깝다, 거리가 더 작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조력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이것은 맞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0번. 달의 겉보기 모양은 근지점에선 보름달, 원지점에선 상현달로 나타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의 선지에서는 겉보기 모양과 근지점, 거리, 그리고 보름달, 상현달 모양이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기 때문에 달의 공전 위치에 따라서 겉보기 모양이 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겉보기 모양은 거리와 관련이 없고 이런 공전 위치에 따른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론이 나왔을 때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고, 각각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가 되었는지를 체크를 해주면서 읽었으면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에 주의하면서 읽으면 좋았겠죠.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지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